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살이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풀럼 대 벌리입니다. 먼저 홈팀 풀럼은 일단 팀님과 히메네즈가 전부 결장한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도 팀님의 공백은 느껴지게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센터백 라인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 자책골이 아니었다면 득점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트랜지션으로 재미를 다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해결사가 없는 것은 명확한 누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원정팀 벌리FC는 나름대로의 직선적인 공격으로 가도 커다랗게 기대를 할 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리게스나 암둔이 전부 공중볼을 주무기로 삼는 모습은 아니며 처음부터 공을 많이 쥐어도 박스를 타격하는 모습은 대부분 못 보여줬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많은 실점 빈도가 굉장히 낮아진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풀럼이 팀님과 히메네즈의 공백을 느낄 만한 확률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골 싸움으로 가게 되더라도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지션으로 다소 재미를 많이 본 것도 사실이며 처음부터 벌리가 실점률은 조금 줄이긴 했지만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엘라스 베로나 대 칼리아리입니다. 먼저 홈팀 베로나는 득점력에서의 믿음을 아예 가지지 못하는 중인데 최근 피오렌티나 전에서도 19개의 슈팅과 기대 득점 2.58으로 상대의 수비 약점을 잘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끝내 부족한 결정력 때문에 상대에게 한 골을 허용하며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두다가 돌아오긴 해도 칼리아리가 중앙에 매우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편이라 공을 운반하는 개인 기량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원정팀 칼리아리는 섬이라는 연고지 특성적으로 원정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공격력에 기복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실점을 커버하는 모습을 원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리노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보여줬던 것이 대표적이었으며 중앙에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는 모습이 적어도 수비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는 온더와 무승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칼리아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 때문에 원정에서 승리를 가지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득점력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팀을 상대로 수비를 하는 모습은 제법 보여주고 있고 중앙에 인원을 많이 두는 것이 그래도 수비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레체입니다. 먼저 홈팀 인터밀란은 공식 경기 15경기 무패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볼로냐에 패하며 코파 이탈리아 16강에서 탈락했고 상대를 쉽게 생각하고 로테이션을 돌린 오만함의 결과입니다. 시즌 성적 13승 2무 1패로 리그 1위이며 첫 번째 포인트는 측면의 비상입니다. 주전 윙백인 디마르코와 둠프리스가 결장합니다. 그리고 콰드라도 역시 빠지며 누가 있을까? 다르미안과 카를로스 아우구스토가 선발로 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 밀란 공격의 핵심은 강력한 윙백 공격입니다. 공격수와 비슷한 능력을 보유한 디마르코와 둠프리스가 빠지면서 인터 밀란의 측면 공격이 매우 약해질 것입니다. 다만 직전 경기에서 카를로스 아우구스토가 득점을 해주며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기복은 있지만 잘해줄 때는 잘해주는 선수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리그 득점 1위의 결장입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도 부상이며 그는 이번 시즌 리그 득점 1위입니다. 15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이 유력한 선수고 다행히 근육 피로로 한 경기 빠지는 상황이라 이번 경기만 넘기면 됩니다. 만약 인자기 감독이 튀람과 아르나우토비치를 꺼내면 바렐라나 미키타리안이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윙백 듀오의 결장으로 크로스가 약해지면서 장신 공격수 2명을 제대로 써먹지 못합니다. 그래도 후보 선수인 알렉시스 산체스가 나오면 괜찮게 해주었습니다. 전술적인 통일성은 가지고 경기를 준비할 수 있고 다음 원정팀 레체는 리그 5경기 무패이며 레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팀인 AC 밀란, 나폴리, 볼로냐와 비기면서 하위권 깡패이며 시즌 성적 4승 8무 4패로 리그 1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괜찮은 수비입니다.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며 적극적으로 압박합니다. 하지만 선을 넘지 않고 포지션을 지키면서 촘촘하게 라인을 구축합니다.
수비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으며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또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를 거칠게 압박하면서 강팀들도 레체를 만나면 굉장히 고생하며 최근 리그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패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의 전술적인 강점이 먹힌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선발 명단의 변화가 거의 없는 팀이라는 것입니다. 조직력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며 기복 없이 꾸준함을 가지고 리그에서 중위권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공격진은 상대에 따라 변화를 주지만 수비와 미드필더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공략 지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혹 수비진에서 빌드업 실수로 실점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공권 방어, 하프 스페이스 커버 모두 괜찮은 수준입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는 것이 레체 축구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레체는 인터 밀란을 이길 수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레체의 홈이어야 하며 레체는 원정 무승의 팀이고 인터 밀란 원정에서 9연패입니다. 인터 밀란의 주전들이 빠져도 두 팀의 실력 차이가 너무 크다고 보이며 인터 밀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AS 로마 대 나폴리입니다. 먼저 홈팀 AS 로마는 지난 주말 볼로냐 원정에서 패했습니다. 디발라와 루카쿠가 빠진 로마는 예상보다 많이 실망스러웠고 시즌 성적 7승 3무 5패로 리그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디발라의 부재입니다. 확실히 로마는 디발라가 있어야 하며 판타지스타가 있어야 무리뉴 감독의 공격 전술이 달라집니다. 공격 전술 자체가 선수들에게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디발라가 곧 전술이고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로마는 기대 득점 0.6영을 기록했고 박스 안에서 만든 슈팅들은 거의 세트피스 혹은 크로스 상황에서 발생한 헤더였습니다. 디발라 같은 선수가 없는 무리뉴 감독의 팀에서 창의적인 공격 시도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믿고 가는 홈 경기이며 루카쿠의 복귀입니다. 최근 홈 9경기에서 8승 1무이며 유일하게 승리하지 못했던 경기가 피오렌티나전입니다. 그 경기는 잘레프스키와 루카쿠가 퇴장당하면서 이길 수 없었지만 두 명이 퇴장당하면서도 패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는 최근 홈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팀이었고 홈에서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루카쿠가 돌아왔습니다. 디발라가 빠진 로마 공격의 답답함이 느껴져도 루카쿠의 득점력은 확실한 필승카드입니다. 다음 원정팀 나폴리는 수요일 홈에서 치른 코파 이탈리아 16강 프로시노네전 나폴리는 4골을 먹히며 패했습니다. 주전들을 모두 뺀 경기였지만 오히려 실점은 주전들을 투입한 후반에 발생했고 후반에 4골을 먹히며 대패를 당했습니다. 시즌 성적 8승 3무 5패로 리그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흔들리는 내부입니다. 지난 경기 4실점 대패가 과연 우연일까? 스팔레티 감독 체제에서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은 팀이 추락하는 것을 보며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처럼 빅클럽으로 이적하고 싶은 선수들이 많고 지금 외부에서 오시멘과 흡이차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하고 나폴리가 부진하면서 선수들이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마차리 신임 감독에 대한 선수들의 지지도 약하고 그는 나폴리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지만 이미 우승을 경험한 나폴리 선수들의 충성도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수비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마리오 후이가 선발로 출전했고 이번 경기 역시 마리오 후이가 선발로 출전하며 나탕이 다시 센터백으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측면 운영을 통해서 빌드업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며 미드필더에서 왼쪽 사이드로 빠져야 했던 지엘린스키도 조금 더 중앙 지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과감하게 움직임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나 라인업 자체는 정상적이며 변칙적인 선수 기용 없이 정석으로 로마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리오 후이가 돌아온 나폴리가 디발라가 빠진 로마보다는 완성된 형태의 팀입니다. 그러나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선수들의 마음이 뒤숭숭한 상황이며 멘탈리티적으로 로마가 더 괜찮은 팀입니다. 루카쿠의 선발 복귀로 로마의 홈무패 기록이 연장될 것이며 로마의 프랜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